숙제는 이제 정적분 수업을 하면 유형 2까지 괜찮죠? 그래서 한번 정적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정도로 해보세요. 반드시 좀 해오셨으면 좋겠고요. 정적분 수업을 좀 합시다. 정적분은 선생님이 이제 부탁을 하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면적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돼요. 근데 면적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잘못된 이해야.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정적분은 변화량의 합으로 이해해야 돼요. 뭐라고? 변화량의 변화량의 합. 변화량의 합. 변화량의 합. 자, 정적분은 그냥 부정적분이랑 사실은 되게 비슷해요. 근데 이제 부정적분이 이렇게 돼 있잖아. 정적분은 적분상수가 이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값을 정했다 해서 정적분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선생님이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부정적분은 함수를 찾아가는 거지. 근데 부정적분은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값으로 나와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함수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적분을 이용한 함수를 만드는 방법도 배워요.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하지만 그 전에까지는 정적분은 값을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값이 어떤 의미인지도 조금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일단 책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보자. 책에서는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돼 있어서 이걸 정적분을 하면 굳이 하자면 이제 부정적분을 이거 사실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부정적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A, B라는 어떤 요걸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요 B 값을 먼저 대입해서 F, B에서 이렇게 되고 A 값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값에 빼주는 거예요. 그럼 적분상수는 똑같을 테니까 당연히 지워지겠지, 그지? 당연히 지워지고 그래서 여기서 아예 처음부터 안 쓰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다시 좀 써주면 이 부정적분 형태에다가 적분상수를 안 쓰고 A, B라고 하고 B 값을 집어넣은 값에서 A 값을 집어넣은 값을 뺀 값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알겠죠? 이게 이제 정적분의 끝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나면 뭐 해도 전혀 문제는 없죠. 그러니까 예시를 한번 봅시다. 예시를 한번 봐서 1부터 2까지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x dx 이렇게 돼 있으면 먼저 이걸 부정적분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써. 자, 보자. 이게 중요해. 여기 3분의 1 x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가 1부터 2까지 이렇게 쓰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 나중에는 계산하는 걸 좀 다르게 계산하라고 여러분한테 부탁을 하겠지만 그것도 오늘 좀 설명해 줄게요. 처음부터 버릇을 그렇게 들여놓는 게 나아요. 원래는 이제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8이에요. 3분의 8 집어넣으면 2는 4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2 집어넣었을 때 값이야. 1 집어넣으면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요거를 빼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정적분의 끝이에요. 이제 요걸 갖다가 의미를 한번 좀 봅시다. 의미를 좀 보면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정적분은 여기 A 어떤 이런 B라는 점을 이렇게 잡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적분 구간이라고 불러요. 이게 적분 구간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를 적분하겠다라는 거예요. 적분하겠다는 건 변화량의 합을 구하겠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실은 어떤 이 넓이 같은 느낌의 이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조금 이해해 보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수투에서는 안 나오고 미적분에서 이제 좀 나오는 얘기인데 미적분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요건 이제 그냥 슬며시만 들으세요. 이렇게 있으면 이거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사실은 이 출발
출발점은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알겠어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그런 작업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구조법이라 그래요. 구분구조법이라는 건 이렇게 나누어서 다시 더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나누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n개로 쪼갠 거야. 이렇게 n개 막대기로 쪼갠 거야. n개로 구역으로 이렇게 쪼갠 거야. 알겠죠? 그럼 요 하나의 크기가 뭐냐면 델타 x라고 하면 요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요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 지금 사각형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문제는 사각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넓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요 좀 작은 거 잘라낸 거에 이쪽에다가 사각형을 맞춰도 되고 이쪽에다가 사각형을 맞춰서 넓이를 구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건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맞췄다고 치자. y는 fx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x의 k번째 여기가 x의 첫 번째 제로라고 하고 여기를 x의 첫 번째 자리라고 한번 해봐. 이건 그냥 이해만 하면 돼. 그럼 요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가 높이가 되지. 여기가 높이가 되잖아, 그지? 요 높이는 k번째의 함수값이야. 그래서 요 넓이는 x의 k번째의 함수값에다가 요 밑변 델타 x를 곱한 거야. 그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다 더할 거야. 그래서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냥 대충 이해는 되죠? 자, 그럼 봐봐. 이만큼이 오차지. 이렇게 조금 그걸 과격하게 그려볼게. 극단적으로. 함수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쳐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쪽에다 맞췄어. 그러면 이만큼을 지금 더 계산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좀 생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이만큼의 오차들이 계속 더해져 있는 거야. 여기로 가면 여기가 또 이만큼이 또 더해져 있을 거고. 그렇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더 쪼개. 그러면 얘는 요렇게로 넓이가 바뀌지. 그러니까 요만큼이 사라지니까 아까보다는 오차가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그거 또 쪼개. 그럼 더 줄어들겠지. 아까보다 훨씬.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야. 어디까지? 끝 무한히. 그래서 이걸 극한을 취하는 거야. 얘는 무한대까지 이렇게 더해보자. 그럼 이게 거의 이 선상 하나가 될 거야, 그렇지? 만약에 지금 이건 선생님이 증가함수로 그려서 그렇지 감소함수로 그리면 이만큼이 모자라게 더 넓이를 구해. 그러면 이걸 반을 쪼개면 아까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되니까 요만큼이 더 더해져서 가까워질 거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한히 더하면 이거의 넓이와 거의 같아질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한번 보자. 이 식을 잠깐 보면 리미트 시그마 n이 무한대로 가고 k는 1부터 n까지 가서 f x k의 델타 x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봐봐, 이 넓이를 구한 건데 이렇게 넓이를 구한 건데 극한을 취했으니까 델타 x는 뭐가 된다 그랬어? 아까 증가량인데 델타 x를 극한으로 보내면 뭐로 쓴다 그랬어? 델타 x를 이게 무한히 쪼개면 점점 이 칸이 0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지? 델타 x가 0에 가까워지면 얘를 뭐라고 써? dx로 쓴다 그랬지, 그지? dx로 쓴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dx로 써질 거야, 이게. 얘는 그냥 함수가 될 거고. 요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무한히 더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인테그럴 S자를 쓴 거야. 이 기호가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봐도 돼요. 왜 여기다가 dx를 곱해? 이것 때문에 곱하는 거야. 함수의 변화량을 곱해주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난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산한 거야? A서부터 B까지 했잖아, 그지? 그 구간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는 게 정적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사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의미를 이제 모르고 그냥 계산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이 함수는 변화의 함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변화량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 델타 x는 내가 항상 양수로 잡아줄 수 있죠. 이렇게 가면 양수로 잡아준 거죠, 그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델타 x 크기는 항상 양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항상 양수인데 fx는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만약에 함수 그림을 이렇게 그렸으면 fx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음수가 나올 수 있죠. 그럼 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분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이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나중에 활용하면 면적이 될 수는 있는데 면적을 구하는 것 같은 곳에서 끄집어내긴 하지만 변화량의 합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양수의 변화량의 합은 양수가 될 거고 음수의 변화량의 합들은 음수가 될 거고 양수와 음수가 섞여 있으면 변화량이 더 큰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요거가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는 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해 보자. 자, 인테그랄 fx dx 노란색부터 썼는데 거의 흰색처럼 나오는데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얘의 아까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건 좀 특이하게 그려볼까?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계산한 거지, 그치? 그럼 여기랑 지금 이렇게 요걸 구한 거와 같아요. 기준이 항상 축이에요. 알았죠? 기준이 항상 x축이어야 돼요. 자, 봐. 그런데 우린 지금 여기서 뭘 배우고 있냐면 라지 fx라는 원시 함수가 있었죠.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 fx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라지 fx의 변화 함수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라지 fx의 변화량을 뜻하고 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그려본다면 라지 fx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는 지금 부호가 도함수니까 라지 fx에 비하면 얘는 도함수니까 얘가 사실은 라지 fx의 도함수니까 부호를 봐야지. 선생님이 도함수는 뭘 보라 그랬어? 부호를 보라 그랬잖아, 그죠? 부호를 보면 요만큼의 부호가 음수니까 이게 감소할 거야. 이렇게. 0이 됐다가 여기까지는 뭐가 돼? 증가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 함수의 어떤 차이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 사실은 요 값에서 요 값의 차이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요만큼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요만큼은 바로 요 크기로 나오는 거예요. 요 크기가 얘의 넓이와 비슷한 의미가 나와. 근데 여긴 지금 음수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만큼 줄어든 거고. 이만큼은 지금 양수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양수만큼 커진 거지. 그럼 여기에 비해서 이만큼 커진 거예요. 이건 이제 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알겠어요? 자, 이거를 좀 말도 안 되는 선생님이 비유를 설명하자면 이런 거와 같아. 자, 라지 fx라는 함수를 용돈 함수라고 봅시다. 용돈의 총량. 이게 내 지각이었어요. 알았어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fx를 구할 수 있죠. 네. 그럼 얘는 뭐가 돼? 용돈의 변화량이지. 이게 용돈의 변화량이에요. 알겠어요? 자, 만약에 1월 1일날부터 이렇게 해서 7일까지만 해보자. 사실은 이게 선생님 설명하기에는 이거 내가 만드는 예시인데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 변화는 연속적으로 변해야 되거든. 근데 선생님은 지금 연속적으로 변하는 건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개념만 좀 이해해봐. 알았지? 그럼 이제 얘가 fx야. 즉 얘가 용돈의 변화지. 그 다음에 얘가 내 지갑, 그러니까 지갑 안에 있는 돈의 크기예요. 알겠어요? 뭐 어디가 됐든 간에 이걸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생각하면 월요일 날 예를 들어서 한 주 시작했다고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용돈을 한 5만 원 받았어요. 그럼 플러스 5가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지금 처음에 얼마가 있었냐면 10만 원이 있었다고 쳐보세요. 그럼 총액은 얼마가 돼? 15만. 25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근데 이제 새 학기도 2학기도 시작하고 문제집을 사오래. 그래서 한 2만 원 썼어. 그래서 친척이 놀러 와가지고 한 10만 원 주시고 그 다음 날은 친구를 만나서 막 놀다 보니까 한 4만 원 썼어. 뭐 이렇게. 그 다음은 또 뭐 만 원, 2만 원 쓰고 그 다음에 뭐 한 만 원 받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또 만 원, 한 3만 원 썼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를 합한다는 게 뭐야? 변화량의 합이에요. 알겠어요? 이거를 지금 더하는 게 바로 인테그랄 여기서부터 1일부터 7일까지의 fx dx를 한 거예요. 그럼 실제로 뭐 어떻게 되냐면 13만 원, 23만 원 만약에 선생님 이거 사실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해봅시다. 19만 원, 17만 원, 18만 원 됐다가 3만 15만 원이 됐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거를 다 더해보자. 다 더해봐. 그럼 여기다가 3, 13, 9, 7, 8 많이 번 줄 알았더니 많이 썼네. 자, 변화량의 합이 얼마예요? 5가 되는 거예요. 이게 5가. 됐죠? 이게 변화량의 합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변화량이 7일만 하더라도 이게 여기서 이 변화량을 더해나가요. 그래서 결국 내가 5를 구했어.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옆에서 있다가 너 왜 이렇게 무식하게 계산을 해? 그럴 수 있는 거지. 왜? 그랬더니 너 지금 지갑에 얼마 있어? 나 15만 원. 야, 너 첫날 얼마 있었어? 15만 원. 처음에 10만 원. 10만 원 있었어. 그럼 15에서 1000 빼면 사이에 얼마큼 변했든 간에 그 합이 다 정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렇잖아. 이걸 내가 지금 모른다 하더라도 7일 후에 내가 15만 원 갖고 있었는데 7일 전에 얼마 있었어? 10만 원. 10만 원 있으면 그 안에 아무리 많이 변했다 하더라도 그 변화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야? 5. 이게 5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 빼면 되지. 즉 7일째 용돈의 값에서 1일째 용돈 값을 빼면 되잖아. 지갑에서. 이게 바로 이게 정적분의 개념이에요. 알겠어요? 변화량의 합을 구한다는 건 이걸 일일이 다 구해도 되지만 이 함수 값에서 이 함수 값을 그러니까 이 함수 값에서 이 함수 값을 빼면 그냥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FB에서 FA를 빼면 이 차이가 바로 뭐로 나타나? 이 변화량들의 합으로 나타나. 이게 바로 정적분의 개념이에요.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일일이 구할 수 그러니까 구하려면 차라리 이걸 구하는 게 되게 빠른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제 미적분 배우면 사실 이거 계산하는 것도 나오는데 되게 복잡해요. 몇 개 못 구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분이라는 건 이렇게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정적분은 뭐다? 변화량의 합이다. 변화량의 합이라는 건 이 함수들의 어떤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이것들의 어떤 넓이와 같은 개념. 요것들의 요 변화량의 합들, 요 넓이와 같은 개념. 비슷한. 넓이는 절대로 아니에요. 넓이는 항상 뭐로 나와야 돼? 플러스 양수로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넓이와 같은 개념처럼 요 합들, 요 크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따르는 만약에 변화량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y는 x, 2x야 이게 만약에 2x라고 해봐. 0부터 4, 그러니까 3까지 구해.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2x dx 이렇게 구하나 그냥 이렇게 해서 요거 넓이 구하나 어때? 같아요. 똑같아요. 이게 여기 6이 나오기 때문에 6, 3, 18에 2로 나누면 9 나오죠. 그렇게 구하나 이게 x제곱에서 0에서 3 집어넣어서 9 구하나 어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듯이 구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근데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1차 함수까지밖에 못해. 2차 함수 이상 되면 어쩔 수 없어. 다 적분해서 구하셔야 돼. 그래서 사실 넓이 개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변화량의 합이다. 그리고 이 fx의 어떤 변화들의 합을 원시 함수를 구해서 그 끝값에서 처음 값을 빼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정적분이에요. 그럼 요것만 조금 기억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성질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번 문제 풀 때까지 유형 2까지 풀 때까지 혹시 나올까봐 먼저 성질을 하자면 A에서 B까지 fx dx를 한 거랑
B에서 A까지 fx dx를 한 거는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선생님이 썼는데 이날에서 용돈이 5만 원 늘었어. 이렇게. 막 되돌아가 봐. 그럼 용돈이 어떻게 돼? 0. 사라지지 5만 원이 그지? 5만 원 받은 게 사라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줄어들어요.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래서 거꾸로 계산을 하면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정적분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방향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한 거랑 B에서 A로 정적분을 했다는 건 이만큼을 빼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예요. 알겠어요? 요거 조금 기억해 줘야 되고 정적분도 부정적분이랑 똑같은 성질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성질이 있어요. 함수를 더하거나 빼서 정적분을 하면 이거를 각각 정적분을 하고 더하거나 빼도 그 결과가 같아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선생님이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거냐면 두 가지 다 해보세요. 근데 이런 거 계산할 때 적분이 왜 조금 까다롭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 개수가 이렇게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런 게 막 붙어. 이게 안 붙으면 깔끔하잖아, 그치?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여기다가 2 집어넣고 1 집어넣은 걸 빼봐. 그럼 간단하지? 2 집어넣으면 8 더하기 4니까 12에서 2 빼면 10 이렇게 계산하기 쉽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되면 계산하기가 좀 까다로워. 알겠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계산하세요. 가능하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쓰지는 않아도 돼요. 요 식을 이용해서 각각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계산이 조금 더 편해요. 여기가 0일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0이 아니라 이렇게 숫자가 커지잖아 좀? 그럼 이렇게 하면 3분의 1에 2 집어넣으면 얼마야? 2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 8이지? 8에서 1 빼니까 7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에 4에서 1 빼니까 3 그래서 2분의 3이 나와요. 그럼 통분을 몇 번 하면 돼? 한 번만 딱 하면 되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잘못 계산하면 학생들이 이제 뭘 하다 보면 이거 통분하고 또 이거 통분하고 또 계산하고 그러니까 통분을 몇 번 해야 되냐면 3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수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통분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방식이야 그냥. 선생님은 이 방식을 좀 추천하니까 이게 때로는 되게 편할 때도 있고 이게 되게 편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하되 요걸 우선으로 조금 계산해 보도록 하세요. 알겠어요? 쪼개서 계산하면 요건 어차피 함수가 다항함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2, 4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겠다. 3에 4제곱하면 얼마야? 81이지. 81에서 1 빼니까 8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뭐가 붙어도 나중에 그냥 곱해주는 게 좀 편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계산해 보세요. 여기가 0이 있을 때는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돼. 0 집어넣으면 다 0이기 때문에 한 번만 계산하면 돼요. 됐어요?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조금 기억해 놓고 정적분은 요런 개념이에요. 근데 정적분은 사실은 내용은 딱 하나야. 요거밖에 없어요. 적분 구간을 써서 하면 요렇게 씁니다. 요거 하나야. 적분상수를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정적분이 아니라 정적분이라고 이름이 붙었고 이게 당연히 값에서 값 뺀 거니까 값수로 나오는 거예요. 얘는 양수로 나올지 음수로 나올지 몰라. 이건 몰라. 선생님이 그림은 안 그렸지만 함수가 이렇게 나오면 얘는 완벽하게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넓이라고 하면 안 되고 변화량의 합이라고 하세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질문 있을까요? 내용은 좀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푸세요. 유형 2까지 하면 숙제 할 만하죠? 해보세요. 한번.